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상장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삼성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나라 안팎의 신뢰와 직결되는 큰 사건인데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을 바꿨는데 예. 이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이유 좀 짚어주시죠. 분식회계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뭐지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가루를 곱게 바른다, 회계에다가. 그러니까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분식회계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2011년 설때에서 계속 적자였는데 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2015년에 1조 9천억 원이나 가치가 뛴 거예요. 네. 왜 장사를 잘했나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자회사, 아들 회사죠. 네네. 아들 회사 중에 복제약 만드는 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원래 DNA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그 아들, 그러니까 자식 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속 회사가 아니라 평가 회사가 돼서 평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회계 평가를 다시 해요. 평가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해보니까 원래 한 4,600억짜리 회사였는데 평가를 달리 해보니까 이게 5조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치가 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왜 바뀌었을까? 왜 자식 회사, 아들 회사에서 왜 이것이 관계 회사로 바뀌었을까? 여기가 핵심인 겁니다. 예.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건데 네네. DNA 검사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검사했으니까 사실 안 했는데요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왜 그러면 가격을 띄우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그때 복제약 특허를 받았다. 복제약 판매 허가를 받았다. 아니 복제약 만드는 회사에서 복제약 판매 허가를 받지 자동차 만드는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꿨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드러난 거죠. 예. 일부러 바꿨다, 네. 이유 없이 바꿨다. 고의성이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고의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미묘합니다. 이 회계 장부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냐 예. 아니면 뭐 실수였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고의성을 가려냈는지 그 스모킹 건이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 내부 문서를 받은 겁니다. 내부 문건을 확인해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이미 삼성 미래전략실하고 바이오로직스에 있는 이 그 재경팀하고 서로 주고받은 문건을 받았더니만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쫙 문건에 나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증거가 나온 거예요. 스모킹건으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 고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또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그 밖에 어떤 조치가 내려진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표이사가 해임될 것 네. 같아요. 예, 책임을 지고 해임될 것 같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고발하고 이제 가장 우리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긴장하시는 게 매매가 거래됩니다. 네. 이게 앞으로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몰라요. 한 1년 정도 더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들, 네.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는 물론이고 안진 회계법인과 삼전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 1년 7개월을 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개월, 결론이 네. 나왔는데 이번 결론 어쨌거나 파장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바이오 업계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왜냐하면 네. 코스피 시장에서 한 6위 정도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식 매매가 거래가 중단된다. 22조 원이 잠긴 거예요. 22조 원이 잠긴다는 게 말이 22조 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더구나 네. 이게 상장 폐지까지 간다. 완전 패닉이죠. 어젯밤에
인터넷 게시판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예. 그러니까 빠져나온 사람은 모르지만 여기 돈 잠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또 이번 결론이 주목이 되는 것이 바로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틀을 만든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뭐냐면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는데 제일모직의 한 주가 삼성물산의 세 주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모직이 옷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아파트도 만들고 무역 거래하고 근데 제일모직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일모직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한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고의로 부풀려서 자산했다. 그래서 합병하는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면 아니네. 그것이 아니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랑 싸우고 있을 때 삼성이 싸우고 있을 때 삼성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누가 들어줬냐? 국민연금이 들어준 거예요. 네네. 국민연금이 누굴 통해 들어왔냐? 그때 당시에 정권 통해서 입김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부풀려진 거라고 한다면은 원래대로 가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결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합병 수사와 직결이 되는 만큼 예.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2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무죄 근거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자칫 일반인들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이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하고 지금 그 현재의 바이오로직스의 재경팀하고 내부 문건이 폭로된 것은 뭐냐면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드러난 것이죠. 네. 그래서 중선의 결론으로 당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틀림없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결론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유감스럽다, 예.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네. 굉장히 내부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내부 문건이 싹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이 바이오에피스 자회사 변경된 거를 결정한 것으로 나오니까 사실 입장 바꿔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행정소송 한다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라도 해봐야지. 예. 충격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내부 문건을 통해서 과정이나 배경이나 모의나 실행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패닉 상태다라고 예. 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장 폐기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는 지금 22조 원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이걸 폐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5조 원대 분식회계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역시 상장 폐지는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은 좀 더 가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저가 고가로 다 판매한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잠겨 있는 사람은 굉장히 놀라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좀 노력할 필요는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